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보령지방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자, 올해 뭐 10도 밑에 예보가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10도까지는 안 내려가고요. 저희 동네를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하 9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부 지역은 영하 뭐 11도, 13도 뭐 이런 예보가 있었고요. 남부 지방은 6도, 아래 지방 4도, 제주도까지 영하권으로 내려갔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동해입니다. 동해. 얼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겨울에 동해 조심해야 되고 일반 계절에 냉해에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이제 동해와 냉해 차이점이 있는데요. 동해는 말 그대로 우리 영하로 떨어져서 얼은 상태를 동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해는 춘난에서 냉해는 이제 심한 일교차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 특히 이제 난초가 기공을 이제 활동을 하려고 광합성 작용, 생합성을 하려고 이제 기공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한 6도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찬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온도에서 한 5, 6도 또는 그보다 좀 밑에 온도가 낮은 온도로 들어왔을 때를 이제 찬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여름에도 올 수 있죠. 뭐 봄에도 올 수 있고 특히 건조한 시기에 오는데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기공을 다시 닫혀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번 진행을 하면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병충해 발생을 하죠. 곰팡이가 침투를 하죠. 그래도 조직이 괴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기 낙엽이 진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여러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난초는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고 못 쓰게 되는, 입이 망실이 돼서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동해를 입어서 무 풀어주면은 그거는 뭐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얼어가지고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잎은 그렇지 않아요. 잎은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하 뭐 10도까지 내려가도 스스로 수분을 배출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겨울에 산에를 가보면 굉장히 추운 날 가보면은 진한 녹색과 연한 녹색, 그래 녹꽃처럼 보이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동해를 입은 건데요. 그 잎은 그런데 스스로 푸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잎이 망실이 되는 것보다는 잎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동해를 입는 게 벌브하고 뿌리 쪽이에요. 벌브와 뿌리가 자연에서보다 이 난실에서 이제 똑같은 조건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동해를 입는 온도 조건을 보면 완전히 화분이 마른 상태면 영하 한 1, 2도 조금 더는 3도까지도 견뎌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난실이 온도가 아니라 참 습도가 높거나 물기가 있을 때는 영하 1도만 떨어져도 동해를 입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브, 뿌리 동시에 다 입죠. 동시에 입습니다. 입은 이상이 없어요. 심한 경우는 제가 심하게 얼려본 경우가 있었는데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영하 10도까지 들어간다니까 물을 줬어요. 그 전날 물을 줬습니다.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다 열었죠. 빨리 이제 수분을 좀 빼려고. 그래 놓고 굉장히 오래지, 90년대 초의 일 같아요. 그 문을 닫는다고 다 닫았어요. 그런데 안 닫힌 데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날 와보니까 고드름 달려 있고, 그리고 난 그 위에 이 표면 위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이게 다 들뜹니다. 여기가 얼면 여기가 다 떠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략 한 60% 이상을 고사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난실 온도가 영하 6도, 7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거죠. 심각하게 떨어졌던 거죠. 그거 거의 뭐 99% 다 죽인다고 그때 당시 봤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 살렸던 40% 정도 살렸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자연에서 제가 터득한 겁니다. 자, 자연에서는요, 영하 여기 뭐 예를 들어 9도 이 상태로 안 죽습니다. 10도 넘어가도 안 죽죠. 그러면 부엽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밑으로 난 그 벌브나 뿌리 쪽, 특 이제 뿌리 쪽은 잘 안 옵니다. 심하게 계속해서 일주일막 이상, 여기 2012년 13년도 9도 10도가 20일 이렇게 갔을 때 왕창 얼어 죽었다 그랬죠. 그렇게는 못 견디고 죽는데, 그게 3한 4온 길어야 이틀이거든요. 이틀, 조금 더 길어야 4일입니다. 이런 정도는 견디더라는 거죠. 자연에서. 그럼 땅을 파보면 밑에는 안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쪽은 그러니까 안 얼어 있죠. 더군다나 이런 천근성이기 때문에 그 땅속 깊이 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난실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겉이나 요 화분 안까지 똑같이 얼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예를 들어 영하 3도면 여기 다 영하 3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얼어서 그대로 이제 만약에 얼은 상태에서 바로 풀려버리면 뭐 조직이 흐물흐물 다 괴사해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실 온도를 전체적으로 낮춰야 돼요. 전체가 다 얼었다면 다 낮춰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는데 밖에 열고 막 다 해야 되겠죠. 해서 0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높아도 2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서서히 풀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경험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산책을 가죠.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낮에도 영하일 때 산책을 해요. 근데 우리 손이 굉장히 따뜻하죠. 네. 만지지 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만지지 말고 얼은 상태로 캐면은 그대로 스스로 녹게, 그때는 캐서 흙도 털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털어가지고 손으로 만주니까 죽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80년대나 90년대 초에는 그렇게 해서 죽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그러면 난실에서 푸는 방법,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자연에서도 그렇게 해서 죽는 걸 봤다 그랬죠. 하는 건, 첫째, 우위를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건 온도를 못 올라가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활동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난실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스스로 조금씩 풀어지게. 그거를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빨리 풀려고 미지근한 물까지 줬답니다. 그건 일주일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이는 거예요. 물이다 넣는 방법도 있었죠. 아주 차가운 물로. 그렇게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그 온도도 1, 2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풀으면 풀려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지금은 워낙 이제 난실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얼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간간히 얼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해를 입었다면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빛을 차단하고 하단에 들어서 스스로 풀리게 물도 주지 마십시오. 저는 물을 안 주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두면 살아날 확률이 그만큼 있습니다. 자, 동해 이거 다음 주 또 춥다 그럽니다. 뭐 예보가 목요일부터 추워지면 토요일, 금요일인가요? 아주 절정이던데요. 영하 14도까지 들어간다고 또 예보가 나오고, 저희 지역은 대략 한 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7도 내지 8도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이면 역시 또 난실 보온에 신경을 써야죠. 영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난실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동해 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동해 관련해서 냉해의 차이점과
동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